중요한 것은 공적인 업무에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4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연구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찰단이 판단할 것입니다. 예, 두 주제 가운데 먼저 1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LH 땅 투기 의혹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파문이 정치권으로 확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2년 전 3기 신도시 인근에 땅을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몰랐다는 해명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연유부터 한 번씩 만나보겠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어머니가 2년 전, 근데 정확히 신도시에 산 거 아니라 신도시 인근에 땅을 샀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 땅값은 어디가 더 많이 오르느냐? 정확히 신도시 부지보다는요, 신도시 인근이 땅값이 더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설립되고 들어서게 되면 그 인근 지대가 이제 번화가나 유흥가로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을 정부가 정해준 가격대로 받는다면 신도시에 인접한 길목 같은 경우 또는 인접한 지구 같은 경우는 정부 보상이 아니라 민간 거래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값에 팔릴 수가 있죠. 물론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해당 땅을 구입했을 때는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긴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한 내부 정보 획득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투기 의혹은 너무나 명백해 보여요. 이 땅을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그냥 구매한 게 아니라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구매했거든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지분 쪼개기라는 말 자체도 생소할 텐데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이 땅을 샀다는 것은 투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고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제 야당 성향이나 또는 이 국정감사 등에서 공공기관장들에게 질문을 할 때 대표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질의를 할 때 아버지의 인터뷰 기사까지도 문제를 삼았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모친이 이렇게 투기 의도가 명백한 땅을 지분 쪼개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일이니까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 정치에서는 직계 가족들이나 가까운 가족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러한 문화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어머니 일이니까 양이원영 의원이 직접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양이원영 의원의 과거 발언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월성유록의 경제성이 문제가 돼서 조작이 된 거다. 이런 식의 동서분 계신 그 일간지에서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공적인 업무에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화면 만나봤고요.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러니까 몰랐다. 앞으로 팔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논란이 끝이냐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재산 등록,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해보면 토지나 임야 같은 건 다 등기부등본 띄어서 다 확인하고 적어서 냅니다. 그리고 특히나 양의원형 같은 경우 지금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또 재산 신고를 또 엄중하게 해서 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님이 갖고 있는 모친의 재산을 뭐 비공개 고지를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모를까 고지를 한 상태에서 어머님이 시흥에 있는 땅을 산 걸 몰랐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저 말 자체가 굉장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시골에 있는 조그만 땅 하나 있는 것들도 다 등기부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까지도 어머니가 거기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젓이 자신의 그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등록을 해놓고 나서 몰랐다는 이야기는 좀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화면에 나온 그 이야기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동서분이라는 분이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의 유력도 이 필진 중에 한 분이라는 걸로 그때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님이 또 굉장히 좀 보수 성향이라는 걸 또 시비를 걸었던 건데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질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정치 성향
그다음에 동서의 정치 성향까지 거론하셨던 분이 어머님이 갖고 있었던 시흥 강명 쪽에 이 신도시 부지에 땅이 있다는 걸 인근 부지 몰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피해 가기 위한 회피술이지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애초에 처음부터 어떻게 칼을 들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첫 시작이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이원영 의원, 당 의원의 논란에 오늘 민주당 지도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양 의원님은 어머님 일이라서 잘 몰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에서는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시켜서 어떤 사안인지 문제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염두에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감찰단이 판단할 것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긴 했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근데 이틀 전에는 영구 제명, 호적을 판다, 좀 강력한 조치를 얘기했다가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단이 판단할 것이다. 조금 수위가 낮아진 건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그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분이 오늘로써 벌써 지금 두 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 어제 오늘 그 LH공사 그 익명 게시판에 그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여당 정치인들도 정보 듣고 신도시 토지 구입한 사람이 있다 이런 주장이 올라왔는데, 예. 근데 그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양이원영 어머니 모친이 일단 땅을 구입한 것 같아요. 66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20평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양이원영 의원이 알았나 몰랐나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 점검해야 되고, 또 같은 이제 비례대표인데 2번 지금 김경만 의원도 배우자가 시흥의 장현동 그 신도시 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부동산을 구입한 게 나타났는데, 예. 또 구입한 회사가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또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 목적의 구입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그 애매한 설명이나 꼬리자기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이 안 그래도 지금 LH 사태 자체로만도 분노하고 있는데 여당이 여기에 개입돼 있는데 자기 잘못은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굉장히 커다란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더 큰 국민들의 분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같은 당 여당의 김경만 의원도 이제 곧바로 이 의혹이 제기되자 팔겠다라는 의견까지 냈는데요. 지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승훈 변호사님. 물론 익명 게시판이어서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받아들이는 건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를 해서 투기한 거 몇 번 봤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도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런 정보들은 많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본색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런 투기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투기 행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양이원영 의원과 김경만 의원에 대해서 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을 같이 접하게 돼요. 예. 이게 지분을 여러 명이서 쪼개서 소액을 투자받는데, 이게 주로 기획부동산들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자들은 굉장히 나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양이원영 어머니 같은 경우도 2,850평 중에 20평이거든요. 이것 또한 몇백 명이 같이 투자를 했을 것 같고, 김경만 의원의 경우도 보면 공동 소유자가 47명 1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지분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지분을 비싸게 사서 판매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되고, 이게 함정입니다. 기획부동산에 빠져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물론 당연히 부동산 투기는 처벌되고 법적 제재가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 둘이 지금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논란이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이 LH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사저 농지 매입 논란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경질 변경하면 농지가 이제 재산가치 올라가는 거예요. 택지가 되니까. 그거는 기정사실이죠. 대통령님께서 제가 서울에 강남의 아파트도 아니고 전임 대통령들도 제가 답변 시간 드릴게요. 2분 아니지 남았으니까. 않습니까? 국민들은 퇴임 후 보너스냐고 퇴임 보너스냐고 이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후에 농사지으러 가신 적 있습니까? 양산에 방문하실 때 돌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이나 몇 번 갔습니까? 대통령님의 비공개 일정은 모두 보완 사항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제부터는 야당의 시각, 야당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농지 불법 편법 매입의 원죄는 문 대통령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는데 이게 뭐 어떤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양산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그곳의 사저가 좀 경호상 취약한 문제로 새로운 곳을 매입을 해서 사저를 아마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라는 것이죠.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 농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당 토지를 산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다 농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1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11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그중에 일부는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었고 또 일부는 이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로 대선 주자로 계속해서 바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대체 언제 시간이 나서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것인지 이거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과거에도 했었는데요. 그때 국회에 나왔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주말마다 가서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일정이 얼마나 바쁜데 주말마다 뭐 헬기를 타는 것인지 무엇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양산 가서 농사 지을 시간이 나는 것이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이번엔 또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가 주로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진짜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 그것도 사실 국민들은 확인할 도리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도 공식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대통령과 영부인이 주말마다 양산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지 취득해도 된다는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신뢰가 안 가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법인데 LH 직원들이나 다른 뭐 국회의원 관련인들도 불법 또는 편법을 이용해서 농지 등을 이렇게 취득해서 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의 365일과 일주일 24시간은 공공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양산에 농사 지으러 가셨다면 그 일정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공개하는 게 대통령의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주시면 이 같은 의혹이 한 번에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의 시각에 장혜찬 평론가님의 개인적인 시각까지 좀 더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귀농을 준비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야당의 주장처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농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농지를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경호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데 자신이 대통령 시절일 때 그리고 그 전부터 자신의 고향에서 여생을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킨다면 앞으로 귀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래전부터 양산에 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했었고요. 또한 그때 당시에 그 과거의 양산 자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도로 폭이 너무 좁고 그 뒤에 산이 있어서 경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새로운 저택을 마련한 것이지 네. 이게 뭐 투기와 전혀 무관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 양산 얘기까지 지금 하나씩 나올 정도의 LH 사태의 폭발력이 좀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사실 이번 LH 사태 얘기하면서 익명 게시판 인용 참 많이 하는데 이 글이 사실 오늘 하루 종일 꽤 많이 회자가 됐어요. 실제로 이 글은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삭제가 된 상태인데 LH 직원의 글로 추정되는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이게 지금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A 사태라는 것이 그 공공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위중한 사건입니다만은 또 하나는 그런데 이 LH 직원분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뭐가 문제인데 약간 이런 태도로 나오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문제를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겠느냐. 특히 한두 달 지나면 사람들 다 잊을 거다. 그리고 이게 뭐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안이 꼽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 이런 건데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는지. 얼마 전에 그 KBS 시청료 인상 논란이 됐을 때 KBS 직원 한 분이 우리 회사는 정년도 보장되고 평균 연봉인데 능력 되면 한번 들어와 봐라 이런 또 글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왜 이런 공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현안을 다루는 태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하는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거나 아니면 고등학생을 의학 논문에 제일 저자로 올리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건 증거인멸이 아닙니까? 하면 무슨 증거인멸이가 증거보전이라고 하고 특목고 폐지하자고 하셨는데 자녀분은 특목고 보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원하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의 약간은 적반하장식 태도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공기업에 대한 어떤 좀 개혁에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나라 돈으로 사업을 하고 또 이익을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만해질 수 있고 부패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혁하기보다는 사실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된 데서 나타나듯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 내보내고 현 정권 분들 임명식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오히려 소홀했던 거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경 게시판 글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